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어팀의 공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 몇 가지 파이 뉴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인터페이스의 흥미로운 확장이라는 타이틀로 공지가 떴습니다. 여기서 주요 문장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 선정된 20여 개의 메인넷 파이 앱이 이미 공개가 되었으며, 이는 향후 더 많은 파이 앱과 메인넷 생태계 인터페이스 출시를 포함한 추가 발전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보시고요, 맨 아래 파이 에코시스템 앱에 이 접속하는 버튼이 존재하는데, 여기를 탭을 하시면 메인넷 앱으로 승인된 20개의 앱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팀이 언급을 했듯이 앞으로 더 많은 앱들이 승인을 받고 이곳에 증가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몇 가지 앱을 테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 게임 앱을 탭을 해서 접속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지금 존재하고요. 앞으로 이런 게임 앱에 파이콘이나 여러 토큰을 접목을 해서 파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또는 기존의 맵 오브 파이와 흡사한 그런 생태계 앱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페스트맵 이라는 앱도 지금 등록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앞으로 파이 업체들이 이런 파이 앱에 매장을 등록을 하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더 많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0개 앱을 살펴보면요, 아직 해커톤 수상 앱들이나 아니면 활발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앱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은 것들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커넥트 소셜 앱의 경우에는 아직 테스트넷에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여전히 파이 브라우저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따르기 위해서 여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소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을 보면요, 파이 앱이 생태계 목록 앱에 일부 발표가 되었는데 조만간 이 커넥트 소셜 앱도 추가가 될 예정이다, 이런 최신 글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앱으로는요, 파이도 앱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넷에 남아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이도는 아시다시피 유용하게 여러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오다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잠시 멈춰져 있는 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근황을 이 개발자와 함께 대화를 얘기를 해보았고, 파이도 개발자는 현재 중국인 개발자입니다. 최근에 KYC 통과와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임시 승인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개발자 지갑을 부여받지 못해서 여러 개발을 계획을 했다가 잠시 쉬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도 개발자 같은 경우는 또 이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서 현재 컴퓨터 리소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좀 더 효율적인 파이도 사이트 업데이트나 디자인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이도 같은 경우는 미래에 메인넷 앱으로 다시 올라올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발자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현재 20개 앱만이 초기에 등록이 되었지만은 이 앱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공지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요, 파이오니어들이 이러한 앱을 접하거나 사용할 때 각 파이 앱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책임은 파이오니어 개별에게 있으며, 이는 일반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사용하거나 다른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웹3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생태계 앱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런 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등록된 파이 앱이라고 무조건 신뢰를 해서도 안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정말 100%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커뮤니티 앱에서 결제를 진행을 하실 때 절대 비밀구절 24개 영단어를 입력하시지 말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스캠 사고, 의심과 불안은 이 비밀구절 24개 영단어의 유출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비밀구절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리스크나 그런 불안, 의심도 함께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공지는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짧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X에서 파이 공식 계정에 의해서 나온 포스트이고요. 예, 내용적으로 보자면 공지라기보다는 짧은 정보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어팀에서는 KYC된 파이오니어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오니어의 수 사이에 이 격차를 줄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공지를 통해서 KYC 통과자 수는 이미 1,800만 명 넘었음을 이미 알 수 있었고, 현재 마이그레이션 통과자 수는 약 880만 명 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치의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코어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지 안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요, 가능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가 되면 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싶다. 또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더 많은 파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은 생태계에 더 많은 참여와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귀하의 추천팀 및 보안 서클에
존재할 수 있는 멤버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이 된다면 귀하가 이들에게 할당된 보너스 파일을 기반으로 더 많은 파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서 3가지 이유를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은 역시나 반반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코어팀의 소통 부재로 인한 부분,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유저들은 이런 설명글이 나온다 하더라도 좋게만은 해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코어팀을 어느 정도 옹호하는 그런 글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인도의 파이 인플루언서 자틴 굽타의 경우에는 이렇게 KYC와 마이그레이션의 갭이 크게 발생한 것은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잘못은 아니다. 이것은 코어팀의 작업 문제와 책임이지 우리의 잘못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지연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회의적인 댓글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도 물론 코어팀을 옹호하는 글을 보자면요. 하지만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잘못된 KYC 신청서를 승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라이브니스 검사에 영상 대신 사진이 올라왔는데도 이것을 승인하는 등 여러 가지 잘못이 있긴 했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 KYC 승인이나 프로세싱이 전체적으로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과론적으로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은 파이오니어들의 책임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 우리의 책임도 물론 존재한다. 이런 반응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2025년 1분기 시작을 앞두고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지금 크고 작은 업데이트를 지금 내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잠시 전환을 해서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 4위에 올라와 있는 OKX 거래소에서 이번에 또다시 파이에 대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OKX 거래소에서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파이 관련 글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이 파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의 타이틀은 파이 네트워크 토크노믹스에 관련된 글입니다. OKX에서는 파이 코인을 모으는 것을 마치 당신만의 암호화폐 저금통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기여를 할수록 더 많은 파이를 얻을 수 있고 이 시스템의 매력 포인트는 이 파이코인을 모으는데 복잡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면 파이의 잔고가 저금통에 증가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가 곧 수익이다 라는 점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에 친구를 초대를 하면 파이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는 동시에 본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시스템은 수상한 피라미드 스캠이 아니라 상호 성장과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요. 파이 추천팀 프로그램이 왜 다단계 마케팅이 아닌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시스템에는 법정화폐가 전혀 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파이 코인을 매수를 해서 어떤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 진입을 해야 된다거나 추천인을 많이 모으면 돈을 받거나 어떤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파이는 추천자와 추천받는 사람 1단계에만 채굴률이 서로 적용이 될 뿐 그 이상의 유저와는 관계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OKX 거래소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도 유저를 급속히 증가시키기 위해서 레퍼럴을 입력을 할 경우 수수료 혜택을 받는 그런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래소가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라고 불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OKX 글로 돌아가서요. 파이의 초기 채굴자들에게는 당연히 더 높은 채굴률을 제공을 했었고 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용자들에게도 여전히 보상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전화기를 갖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전화기를 보유를 하고 사용을 해야 결국 더 이용해질 수가 있다. 즉 초기 채굴자만 존재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네트워크가 결국 성장을 하고 커져야 그 초기 채굴자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뒤늦게 참여한 사용자들에게도 보상을 주고 있음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네, 파이 채굴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도 파이 채굴은 계속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현재 기본 채굴률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아직도 수많은 유저들을 우리가 레퍼럴로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노드를 운영을 하고 락업을 최대한으로 걸게 되고 유틸리티 보너스를 받으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도 유의미한 채굴량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고 이런 활동을 지속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된 것이고, 또 다음 글을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이 무료가 아니다. 즉 파이 개발자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대규모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매우 큰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텐데, 파이의 개발자들은 이런 비용을 ICO나 대규모 VC 투자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커뮤니티를 초반부터 대규모로 모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마트한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거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파이 또한 이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생태계 중심으로 설계가 된 파이는 기존의 방식을 뒤집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당신의 데이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당신이 창출한 가치를 당신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웹 3.0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웹 3.0 정신의 한 예로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나 파이앱 광고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기존의 이 광고 네트워크에서는 기업들이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이를 보더라도 웹 3.0 정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보는 일반 유저들에게도 토큰을 분배를 해서 수익을 나눠주고 있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 경제 모델이 특별한 이유라고 해서 파이의 핵심은 로그 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채굴률을 사용하는 데 있고, 간단히 말하자면 일찍 참여할수록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굴에만 그치지 않고 추천 보너스나 개발자 보상, 그리고 시스템에 내재된 공정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는 데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많은 분들이 공정성을 얘기함에 있어서 또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파이의 토크노믹스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태계에 어떤 참여율을 가져가건 어느 시기에 들어왔건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이 토큰을 n분의 1로 동일하게 나누어 받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파이 생태계에 총 100시간을 투자를 했고 비용도 100만 원을 들였고 아무도 파이를 믿지 않았을 때 초기에 들어와서 이 파이를 프로모션을 했다면은 최근에야 파이 생태계에 유입이 되어서 하루에 한 번 파이 채굴 버튼만 누르는 사람들과 노력과 비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파이코인 보상이 쥐어져 버리면요, 이것은 공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공정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파이에서 얘기하는 공정함이란 열심히 참여한 채굴자들, 그리고 일찍 초기에 참여한 채굴자들, 그리고 수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채굴자들이 더 많은 파이코인을 가져가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공정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KX에서는 이렇게 파이의 채굴 로그 함수표를 설명을 해 주었지만, 이 차트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여러 특별한 또 장치들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 파이 생태계와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일본에서 파이 생태계 성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정책을 보았을 때는 암호화폐나 웹 3.0 시장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일본 정부가 이 암호화폐 또는 웹 3.0 시장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고 스탠스 변화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동시적으로 파이에 대한 이 커뮤니티 소식들이 일본에서도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야 이 제대로 된 파이 생태계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고 매우 적은 매장이 지금 등록이 된 상태지만은 파이 결제를 받기 위한 업체들이 하나씩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피드백을 보면요, 최근에 에어컨 청소를 2대를 해주고 지금 총 20파이로 결제를 받은 그런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다, 이런 포스팅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이 거래가 일본 내에서 최초의 파이 거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에 의하면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 업체가 에어컨 세정을 담당을 해주는 지금 업체로 보여지고 있고요. 파이로 100% 결제를 받아주고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2021년, 2022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파이 생태계를 키워나갔었습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500개가 넘는 업체가 파이스토어에 등록이 된 상태인데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되면 일본도 우리처럼 이 증가 추세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파이 X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흥미로운 영상, 짧은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한 상인이 오토바이에 꽃게 수프를 싣고 파이 결제를 홍보하면서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종류의 미디어는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는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파이코인이 단순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일반 매장에서만 결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리트 푸드나 이동식 키오스크에서도 실용적인 결제 암호화폐로 자리 잡을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영상을 자주 접하다 보면 파이의 가능성은 정말 어디가 끝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곧 열릴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 상상도 못했던 장소와 그런 상황에서도 파이 결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영상도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